자, 이어서 이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컨벤션의 개념, 그렇죠? 개념이라든가 제가 PCO 홍보 영상을 홍보 영상을 틀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굳이 하나 잔소리를 하자면, 잔소리라기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을 최소한도 몇 년? 60년 동안 해야 돼요. 80살까지 하셔야 되잖아. 최소한도.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질 거예요. 더 아마 90, 100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제발 돈 쫓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안 그러면 중간에 분명히 무너지는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지금 현재 그 60대 이상들은 사실 20, 30대 취업해가지고 한 2, 30년만 일해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도 6, 70년은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른들의 그 기득권자들의 보다 2배 이상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또 이번 시간에 한다라면 그래서 저번 시간은 이제 PC 홍보 영상까지 틀어서 여러분들 어떤 방향을 한편 이런 방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컨벤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 이 컨벤션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든지 그래요. 기획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정확한 방향 설정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컨벤션은 그 방향 설정할 때 그 4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컨벤션을 기획하는 목적은 정확히 뭔가, 그 밑에 빨린 같은 어떤 철학들은 그 무언가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듯이 컨벤션의 이 목적은 뭔가, 주최하려는 그 목적이 정확히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 아무리 IT이고 화상이고 떠나서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거 형성을 해서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의 컨벤션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가 있어야 되죠. 만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정보입니다. 새로운 어떤 트렌드, 이런 관련된 정보, 새로운 스킬, 테크닉, 이런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 컨벤션에 참가하는 목적은 이렇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가자들은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컨벤션에 참가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네, 끝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시간을 줘야 된다. 자, 이런 컨벤션을 기획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대부분이 생각하는 분들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다가 중요시 여겨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이 오히려 더 효과는 크다. 공식적인 공식적인 세리머니 이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크다. 그리고 그 방향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비공식적인 모임이 훨씬 더 영향을 큽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그 직장의 모임보다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모임에서 더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그 학술 뭐라 그래야 되나 조사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비공식 시스템을 꼭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애프터 그 세리머니를 꼭 항상 준비해서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장소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적이죠. 컨벤션의 목적. 미래 행동에 대한 목적.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래 상태죠. 미래의 상태가 목적이 되는 거죠. 컨벤션의 참가자들은 참가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주최 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바로 컨벤션이다. 이 주최 측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은 컨벤션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S대학은 입학 정원을 전년 대비 20%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입시 설명회를 하죠. 이게 컨벤션인 거죠. S기업은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수단으로서 워크숍을 6개월마다 개최한다. 이게 이제 컨벤션인 거죠. 컨벤션은 미팅, 모임,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만남, 아까 제가 말씀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필수 요소다. 컨벤션의 필수 요소. 만남이 없으면 컨벤션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 만나지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여행 업계에서도 이 컨벤션 업계, 전시 컨벤션 업계도 가장 타격이 큰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나질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해요. 화상회의 직접 모임을 감소시킨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이들 만난다. 의도적인 그 만남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만남 없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화상 하나 갖고 인터넷으로 그러지 못한다. 지금 현재도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다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자체 그 거기서 오는 즐거움, 사람과의 네트워크 형성,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도 이뤄내야 되고 거기서 정보도 얻어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라든가 중요한 시크릿 정보들은 공식적인 화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질 않는다. 다 비공식적에서 나오고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도 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가 없다라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벤션은 만남을 갖다 이루게 하는 장소다.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 어떤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기도 하고 어떤 수단이기도 한다는 거죠. 만남을 갖다가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난 사람과 정보, 물상, 네트워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시죠? 정보, 어떤 정보여야 되냐? 중요한 가치가 정보 있는 정보죠. 가치가 없습니다. 정보는 시효가 지나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은 뭐냐면 책은 벌써 책에 있는 정보는 뭐다? 새로운 게 아니죠. 벌써 지난 거죠. 지났기 때문에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는 뭘 배워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식이 안 된다. 지식은 벌써 지났다. 지혜를 살아가는 방법을 책에서는 그래서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책은 지혜를 배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지식들은 책에서 배운 건 좀 늦은 경험이 없지 않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재료라면 그런 정보로서 가치는 벌써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벤션은 뭐예요? 정보 배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보의 마켓을 형성한다. 정보에 있는 정보 바다, 정보 마켓을 형성하는 것이 컨벤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컨벤션이 정보의 바다. 그래서 정보의 바다는 필수 조건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으면 아무도 그 컨벤션을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항상 이 정보는 공식과 비공식 채널을 갖다가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정보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죠? 참가자 수준이 이 가치가 있는 여기서 참가자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참가자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뭐한다? 교류한다. 그래서 이 컨벤션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 참가자 수준이 높아야 돼요. 참가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비를 대도 어떤 혜택들을 주소라도 그렇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어떤 초청,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수준 높은 참가자를 모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숙식 혜택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수당도 뭐 연설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치러줘야 되고 또 다른 어떤 혜택도 뭐 관광도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거는 혜택을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컨벤션은 떨어진다. 왜? 그 사람 참가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거거든요. 주최 측에서 정보를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주최 측은 정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채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공식적인 채널과 비공식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못 만들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고 정보 전달에 대한 효과도 예측도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컨벤션에서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서로의 생각을 갖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사상 의견을 교환하고 사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은 컨벤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 컨벤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벤션은 목적, 만남, 정보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미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하게 전개된 종합 커뮤니케이션 체계다. 합리적으로,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공식적인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학적인 건 약간 비공식적인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진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컨벤션이다. 영향력은 확실하게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크다, 더 매력적이다. 이것이 잘 형성돼 있으면, 잘 형성돼 있으면 뭐다? 잘 형성돼 있으면 많은 참가자들이 올려온다. 참가자가 많이 예약을 부킹을 하게 되는 거죠. 예약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컨벤션 구성입니다. 컨벤션 구성 요소. 컨벤션 구성 요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공공이죠. 이 컨벤션은 국제 회의지 않습니까? 국제 회의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 회의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문화체육부,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이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을 잘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공공의 그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당연한 거죠. 주최자. 주최자는 일본적으로 학회, 협회, 민간기업 혹은 정부가 할 때도 있어요. 정부가 직접. 예를 들자면 아셈 정상회의 같은 거. 정상들의 회의, 국방부 장관들의 회의, 정보통신부 장관들의 회의. 이런 건 정부가 다 하게 되죠. 이런 정부가 하는 것이 있어서 주최자가 학회, 협회, 민간기업. 그 다음에 이제 업계죠. 실행, 집행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행사기획자 PCO, PEO.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연결시켜주는 게 뭐다? CVB, 컨벤션 앤 비지트 뷰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시 컨벤션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컨벤션 센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코엑스, 킨텍스 같은 이런 센터들이 있어야지 미팅을 하게 되고 만남을 하니까. 그다음에 그걸 대행해드는 통역, 번역 등이 막 통역 가이드, 번역하는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 여행사, 안내, 관광, 숙박 시설을 제출주고 있다. 기타 서비스 공급자죠. 장치, 의전, 운송, 통번역, 공연 등을 갖다 해주는 이런 업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컨벤션은 공공 정부와 주최하는 협회, 학회, 민간기업 그리고서는 서로 연결되는 CV와 더불어 업계, PCO, PEO를 대표 리딩 주자로 해서 시설, 열릴 수 있는 회의 시설, 열릴 수 있는 시설과 숙박, 그다음 관광, 안내, 통역, 번역 이러한 운송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컨벤션 산업, 마이스 산업의 구성 요소다 보시면 되겠고요. 컨벤션의 이제 주최자 입장에서부터 제가 주최자에 따라서 국제기구가 주최한다. 그럼 정부 회의가 되거든요. 정부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다음 국제협회 단체가 협회회의, 기업이 하게 되면 기업회의. 주최자에 따라서 회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여기에 컨벤션 뷰로가 행사를 유치하죠. 그렇게 이게 이제 이런 것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주최자들이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그 정부회의, 협회회의, 기업회의. 그러면은 컨벤션 뷰로 CVB는 이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한다? 마케팅을 벌립니다. 지역 마케팅인 거예요. 이게 목적지 마케팅,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열어야 되겠죠. 그럴 때 CVB들은 뛰어가서 그러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열어주십시오. 우리 킨텍스에서, 우리 코엑스에서, 우리 백스코에서. 부산의 백스코요. 이런 데서 여러 개 달라고 이 사람들은 그럼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마케팅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걸 따오면 일로 넣어주는 거예요. 컨벤션 기획업체한테. 따오게 되면 이 컨벤션 기획업체. 그래서 마케팅 할 때 둘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협력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이 회의의 특징을 서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PCO와 협력을 취해서 해외에 가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따오게 된다. 그래서 그걸 따오게 되면 PCO 컨벤션 기획업체가 기획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공업체는 제공을 하죠. 그래서 통번역업체, 인력 파견업체, 인쇄업체, 기념품 이런 제공업체는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 모든 전략과 전술을 짜서 국방벤션업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컨벤션 기획업체는 이제는 참가자들을 갖다가 안내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죠. 운송, 숙박, 관광, 음식점, 소매 업체를 갖다가 관련된 업체를 갖다 참가자한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업체들은 호텔을 갖다가 호텔과 이 컨벤션 업체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뭐냐면 호텔, 그다음에 운송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컨벤션 이거는 이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시설 먼저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호텔 운송 거기에 따라서 호텔과 운송을 갖다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광 쇼핑을 안내해 드리게 되면서 회의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컨벤션 센터 그 회의 장소를 개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컨벤션 센터, 호텔, 대학 시설 등이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호텔 것도 있다. 컨벤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컨벤션 센터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회의 시설은 잘 갖춰놨어요. 전 시설도 갖춰놨어요. 뭔다? 숙식이 안 된다. 이게 가장 불편해요. 그래서 특급 호텔들은 많이 노력을 하죠. 모든 걸 우린 다 갖췄다. 회의시설 300명 이상도 충분한 회의시설 갖췄고 바로 숙박도 할 수 있고 식사, 연회도 바로 열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장점을 하죠. 그래서 컨벤션 센터에서도 잠자는 숙식은 안 되더라도 숙박은 안 되더라도 식사, 연애, 세리머니까지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컨벤션 센터들은 킨텍스가 최근에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숙박 시설을 갖다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치 않은 세미나 중간 중소형 회의들은 이 대학 시설에 가서도 충분히 회의를 연다. 특히나 학술 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컨벤션 주최자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 하겠죠. 주최자, 정부, 국제기구, 국제기구, 정부 주식, 국제기구 하게 되면 정부 회의라고 표현하고요. 협회가 학회가, 협회 혹은 학회가 단체가 하게 되면 협회 회의라고 그러고,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은 기업 미팅. 기업을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을 주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은 미팅이라고 그러고, 이 두 개는 컨벤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많이 이거야 왜 이렇게 글씨가 컨벤션 혹은 컨퍼런스, 콩그레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기업 회의는 미팅, 정부나 협회 회의는 컨벤션 혹은 컨퍼런스, 콩그레스라는 표현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최자 기준 이렇게 세 개가 열리면 이게 알게 되면 우리 1년 스케줄이 보통 다들 나오거든요. 이런 스케줄은 벌써 내년 거, 후년 거가 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CVB들이 활동을 한다 뛰게 되고 누구하고 더불어서 PCO하고 같이 그런 다음에 따오게 되면 PCO한테 준다고 방금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그 주최 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협회, 그다음에 기업이죠. 근데 여기는 각각 다 뭐가 있어요? 일을 진행하는 뭐가 있다? 사무국이 있죠. 그 집행하는 거죠. 국제회의를 기획, 준비, 운영하는 무슨 구성되는 기구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유치라는 단계는 조금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회의를 유치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협회에선 우리가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협회에서 하겠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유치서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케팅은 누구한테 벌린다? 마케팅은 CVB 애들한테 연결되고 그리고서는 실행은 CVB 통해서 PCO 애들한테 지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 시기는 보통 4년, 5년, 길게는 4, 5, 6년, 더 길게는 8년 전까지도 하죠. 특히 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은 8년 전부터 막 으쌰으쌰 되기도 하죠. 자, 짧게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4, 5년 전 혹은 2, 3년 전이 통상적으로 많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제회의는 4, 5년 전서부터 진행이 된다. 짧게는 한 3개월 정도에 진행되기도 한다. 구성 형태는 상설이기도 하고 한시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상설이 아니고 한시적인 게 좀 더 많은 경향이 있다. 대신 CVB라든가 PCO는 왜 모든 회의를 매년 진행하는 거라면 상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3년마다 돌아가는 회의를 한다. 한국 한중일이 그럼 이건 상설될 수는 없거든요. 아니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TF팀을 따로 만들어서 그때 CVB나 PCO는 꼭 그 협회 그 정부 그 기업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협회, 여러 정부, 여러 기업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 CV와 PCO는 항상 존재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소규모 회의는 사무국에서 그냥 소수 인력만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보통 3개월 정도 전에 구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규모 회의는 몇 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내부 인력, 중심 인력과 핵심 인력과 외부 인력,
특히 한다. 특히 이 전차 대회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인력한테 많이 의뢰를 한다. 왜?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쌓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더군다나 그런 걸 쌓을 수 있는 대회도 없었기 때니까 결국에는 다른 대회를 열었던 경험이 있는 CVB라든가 PCO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CVB 제가 말씀을 드렸죠. CVB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컨벤션 센터에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컨벤션 센터 시설하고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 시설하고 아주 밀접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설하고 밀접하게 움직인다. 같이 항상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해당 도시나 지역을 대표로 해서 마케팅을 벌려요. 그때 우리나라도 컨벤션뷰는 전시 컨벤션 센터 시설에 다 있다. 그러니까 16 우리 지금 12개 도시에 있거든요. 12개 도시에 16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도시별로 이 CVB들이 거의 다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일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마케팅이다. 해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도시 마케팅 혹은 컨벤션 마케팅을 한 개에서 유치하는데 상당히 혁혁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최자하고 항상 통보를 해야 홍보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 관련 정보를 항상 주최자에게 항상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도 관광객들, 이게 참가자들에게 온갖 정보들을 제공한다. 관광, 쇼핑, 교통, 수단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지역 이미지를 항상 이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를 그 마이스 산업 자체가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가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공공의 성격이 좀 더 강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마이너스 행사가 날 듯한 이런 행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CVB라든가 컨벤션 센터가 주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항상 상승시켜주는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어떤 참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해당 지역 내 개최 시설에 대한 마케팅을 벌리는 것이 CVB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PCO, CV 하면은 PCO를 뺄 수가 없어요. 같이 항상 일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상 행사는 다 PCO들이 한다. 그래서 국제회의 전문 용역 업체다.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개최 관련 업무를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위임받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다 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사들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해요. 저는 이제 여행 파트 쪽만 맞죠. 저 같은 경우 여행 파트. 우리 여행 파트라 그러면 뭐가 됐어요? 숙박, 식사, 가이드, 차량 이쪽을 제가 주로 맡아서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여유가 있는 팀들은 관광까지. 요거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서 오고 외국으로 가는 걸 한다라면 여기에 이제 수속 업무까지 진행을 해줘요. 수속 업무 비자. 제가 맡아서 하는 여행 파트만 이건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하게 되려면 정말 그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해 줌으로써 PCO들은 회의 개최에 따른 인력과 예산, 다음 시간, 자금, 세련된 회의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게 되면 그 경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주최자가 그런 게 없다면은 그 PC 업체들이나 CV 업체들한테 보통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주관하다 통째로 직접 주관할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대항할 때도 있습니다. PCO가 주관할 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을 때 이 이미지를 꺼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PCO가 무조건 받아서 대행만이 하는 건 아니다. 위임받지 않고 PCO도 직접 국제회의를 직접 주최하기도 하는 것을 뛰어든다. 왜 하려면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협회하고 바로 붙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슈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어떤 이슈를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게요. 건축 박람회. 그건 좀 그런가? 뭐 태국 박람회, 관광 박람회, 태국 박람회. 그래서 태국 이런 건 없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없는 나라가 웬만한 건 다 하니까 저기 뭐 어디라 그래야 될까? 시사모아라 그래야 되나? 저기 뭐 몰디브 뭐 이런 게 없는데. 리조트 박람회 이런 걸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리조트에다 쫙 뿌려 가지고선 참가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 내가 직접 주관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열리지 않는 지금 현재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하나 그런 거를 따갖고 오게 되죠. 강원도가 직접 움직였던 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마을 관광을 비슷한데 뛰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마라톤도 아닌데 마을을 둘러보면서 뛰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햇이라는 그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갖다가 그 어디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에서 그 본사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직접 가가지고 그 행사를 따갖고 와서 한국에서 행사를 진행을 해버리는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 효과들은 일단 역시 공적기관, 공공이죠. 국제회의나 단순히 이런 관광공사라든가 공공기관하고 협력을 하게 되고 업무 협조를 해야 돼요. 주최 측하고 되고 또한 업무 협조는 주최 측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업계, 관광업계, 항공사, 쇼핑, 숙박업체 등 관련 업계하고도 업무 협조를 확실하게 이루고선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잘 관리를 하는 역할들을 해준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는 PCO는 여기서 안 하는 게 하나 있다는 뭐냐면 마케팅은 안 해요. 물론 직접 주관할 땐 해요. 근데 위임받아서 할 때는 마케팅 작업은 안 한다. 마케팅 작업은 유치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CVB들이 사용하거나 주최 측하게 하는 것이 이 유치 작업에 들어갈 때 마케팅인데 PCO는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마케팅이 없어요. 주최 측하게 업무 협조를 잘해야 되고 관련 업체들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PC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하고 유사하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인데 몇 가지면 MP라는 게 있어요. MP 미팅 플래너.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미국의 CMP라도 컨벤션 레지던트 카운실에서 발급되는 거 자격증이 이렇게 있어요. CMP 제도라고. 그래서 MP 플랜, 그 MP 미팅 플래너입니다. 미팅. 그래도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호주에서는 미팅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에서 발급을 해준다. 미국에서는 컨벤션 레종 카운실에서 발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다. 유사한 거예요. 미팅. 그 다음에 이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미팅도 좀 약간 세부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 책임자도 있고 최고 경영자, 실무 책임자, 보조자 해가지고 미팅 퍼실러터테이터 다음에 미팅 플래너, 다음에 미팅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다음에 미팅 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있는 이 MP가 구성이 잘 돼 있다. 다음에 이제 컨벤션 서비스 매니저라고도 또 있어요. 똑같은 얘기야. CSM. 행사 가이드. 요거는 이제 행사 가이드 역할을 해요. 미팅 매니저는 기획을 하는 개념이면 요거는 직접 필드에서 뛰는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그러면 TC 그 여행 업계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인솔자 혹은 가이드, 필드 가이드. 그 현재 필드 가이드. 라든가 TC들 하게 된다. 행사 주최자 기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사전 준비에 참석해가지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CSM이라는 그 컨벤션 서비스 매니저가 이러한 제도도 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은 현재 CVB와 PCO만 있지만은 또 다른 나라들은 MP라는 거와 그다음에 CSM이라는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업체에 또 보게 되면 다시 보면 렌탈하는 업체도 필요하고 AV 뭐예요 이거는 오디오 비주얼에서 그래서 어떤 음향이라든가 다음에 이벤트 공연 이벤트 인쇄업체 장식업체 통번역 비디오 인력 파견 기념품 업체 무엇보다 중요한 경비업체 여행사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한 구성 요소 협력업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뭐다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종합산업이다.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종합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컨벤션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